냉장고에서 남은 음식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으면서 빠르고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만약 이런 방식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몇몇 음식을 다시 드면 그 속에 있던 건강한 성분이 유해한 독성 물질로 변해 암, 소화장애, 심지어 뇌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문가들이 절대 다시 드지 말라고 경고하는 아주 흔하지만 위험한 5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부분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식재료들이지만 재가열할 경우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음식입니다. 1. 시금치를 드면 유해한 질산염이 방출됩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A, C, K와 철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무디, 볶음 요리, 라자냐, 샐러드 등 어디에나 활용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익힌 시금치를 냉장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나 고온으로 재가열하면 그 안에 있는 질산염이 유해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원래 질산염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낮추며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건강에 이로운 성분입니다. 그러나 익히고 저장한 후 재가열하면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다시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 니트로사민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에서도 발암물질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과 같은 소화기관 관련 암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니트로사민은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 저하나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화학 변화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이런 변화는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해독 기능과 세포 재생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별 문제 없이 넘어갔던 일이 50대 이후에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에 시금치가 듬뿍 들어간 야채 수프를 끓여서 일주일 동안 먹으려고 보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화요일 점심으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다면 그 안의 시금치는 이미 니트로사민으로 변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몸속의 유해 물질이 축적되어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금치를 아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시금치나 가볍게 조리된 상태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익힌 시금치 요리를 다시 먹을 땐 차가운 상태로, 예를 들어 샐러드나 냉수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꼭 데워야 한다면 전자레인지보다 낮은 온도의 가스레인지에서 천천히 드는 것이 좋습니다. 재가열은 한 번만 하도록 하고 요리 후 바로 냉장 보관하여 1에서 2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도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시금치의 유익한 성분을 온전히 활용하고 싶다면 조리와 보관 방식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몸과 뇌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든 감자는 조용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감자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값이 저렴하고 조리법이 다양하며 포만감을 주는 특유의 식감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으깬 감자, 허브를 곁들인 구운 감자, 바삭하게 구운 통감자, 스튜에 넣은 부드러운 감자까지 감자는 무궁무진한 형태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흔히 하는 감자 재가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감자를 익히고, 식히고,
냉장 보관한 후 다시 드는 과정에서 감자의 구성 성분이 변화하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자를 처음 익힐 때는 감자 속 전분이 부드럽게 분해되어 쉽게 소화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익힌 감자를 식히게 되면, 특히 상온에서 천천히 식히거나 냉장고에 오래 두면 회귀전분이라는 형태로 변합니다. 회귀전분은 장 건강을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유익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식힌 감자를 다시 고온에서 재가열할 때입니다. 특히 전자레인지나 불균형한 가열 방식으로 뜨게 되면 감자 내부에서 위험한 박테리아가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C 보투리눔이라는 세균입니다. 이는 보툴리누스 중독증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박테리아로 산소가 거의 없는 전분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예를 들어 감자를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구운 후 천천히 식혀 냉장 보관하게 되면 산소가 부족하고 습기가 많은 환경이 조성되어 보툴리눔균이 증식하기에 완벽한 조건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이상 없어 보이고 냄새도 나지 않지만 이 박테리아는 무치무색무미의 신경 독소를 만들어내어 복통, 구역질, 어지러움, 심한 경우 신경계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게 이 위험은 더욱 크고 치명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과 소화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박테리아의 독소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의학 연구에서는 장 건강과 뇌 건강 사이의 연결고리인 장뇌축 gut-brain axis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내 유해균이나 독소로 인해 만성 염증이 발생하면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전자레인지로 간단히 든 감자 요리 하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 전반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감자를 오븐에 구워 일부를 호일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화요일 점심 전자레인지로 간단히 데워 반찬으로 먹습니다. 편리해 보이지만 이 감자는 저온에서 증식한 박테리아 독소가 소량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노출이 반복되면 독소가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감자를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능한 한 번에 먹을 양만 조리하고 남은 음식은 최대한 빨리 식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알루미늄 호일로 싼 상태로 보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감자를 다시 들 땐 전자레인지보다 가스레인지나 오븐에서 고르게 가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번 든 감자를 반복해서 드는 것은 삼가야 하며 냉장 보관 기간이 이틀 이상 지나거나 변색,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자는 잘만 다루면 여전히 훌륭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조리 후의 보관과 재가열 방식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인지하고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이라면 이런 사소한 변화가 에너지, 기억력, 활력 유지에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새 달걀을 다시 두면 해로운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달걀은 한국에서도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영양식품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며 단백질과 뇌 건강에 중요한 콜린 등 필수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아침 식사로 스크램블하거나 간식으로 삶아 먹거나 오믈렛이나 찜 요리에도 자주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조리된 달걀을 다시 데워 먹는 것입니다. 특히 전자레인지나 고온 조리 방식으로 재가열할 경우 달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달걀을 처음 조리할 때 내부 단백질은
변성 데나추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쳐 구조가 풀리고 재배열되며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건강에 이로운 조리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조리된 달걀을 다시 고온에서 재가열하면 단백질이 다시 한번 변형되고 때로는 소화에 방해가 되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백질의 재변성뿐만이 아닙니다. 두 가지 주요한 위험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황화합물의 분해, 둘째는 콜레스테롤의 산화입니다. 달걀에는 원래 황 성분이 존재하는데 재가열을 하면 이 성분이 고무처럼 질겨지고 특유의 유황 냄새가 강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이는 식감이나 맛에 문제일 뿐 아니라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노른자에 포함된 콜레스테롤이 고온에서 산화되면서 옥시스테롤, 옥시스테롤이라는 물질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Journal of Lipid Research 등의 학술지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염증은 단순한 통증이나 피로를 넘어서 인지 저하, 기억력 감퇴, 심지어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노년층은 이러한 염증 반응에 더욱 민감합니다. 나이가 들면 지방대사 효율이 떨어지고 동맥이 탄력을 잃으며 뇌가 염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아침에 간단히 다시든 스크램블드 에그 하나가 장기적으로는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의 삶은 달걀을 여러 개 만들어 두고 수요일 아침 전자레인지로 하나를 데워 먹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기엔 단백질 가득한 건강한 식사 같지만 이미 단백질은 한번 조리로 변형된 상태에서 다시 재가열되어 더 질겨지고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은 산화되어 염증 유발 물질로 변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몇 개월, 몇 년간 반복된다면 체내에 염증이 서서히 쌓여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달걀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신선하게 조리해서 바로 먹는 것입니다. 편리함 때문에 미리 조리해 두었다면 차가운 상태로 샐러드나 샌드위치, 간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드시 데워야 한다면 전자레인지보다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가열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재가열은 한 번만 하고 조리한 후에는 바로 냉장 보관하고 이부터 세일 안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달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이 변했거나 보관 기간이 길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은 여전히 매우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영양 덩어리입니다. 단, 조리와 재가열 방법에 따라 그 이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리된 달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몸속 염증, 에너지 수준, 기억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선택이 몸과 뇌에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닭고기를 재가열하면 보이지 않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닭고기는 건강한 단백질로 잘 알려진 식재료이며 한국 가정에서도 매우 흔하게 사용됩니다. 구워 먹거나 찌거나 볶거나 삶아서 먹는 등 조리 방식이 다양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담백한 맛 덕분에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죠. 특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 바쁜 일상을 보내는 가족들,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을 지향하는 이들에게는 빠지지 않는 단백질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닭고기를 한 번에 많이 조리해서 냉장 보관한 뒤 며칠에 걸쳐 나누어 먹는 방법을 택하곤 합니다. 분명히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한 방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닭고기를 재가열하는 것, 특히 전자레인지나 고온의 오븐을 사용하는 방식은 단백질 구조를 변화시켜 소화 문제와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닭고기를 익힐 때는 고온으로 인해 단백질이 적절히 변성되어 우리 몸이 잘 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 하지만 한번 익힌 닭고기를 다시 드게 되면, 특히 전자레인지처럼 열이 불균형하게 전달되거나 너무 높은 온도로 조리되면 단백질이 다시 굳고 변형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백질이 더 단단해지고 소화되기 어려운 형태로 바뀌어 우리 몸이 이를 분해하고 흡수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젊고 소화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위산과 소화 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기관 전체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단백질 변화는 분명한 부담이 됩니다. 그 결과 닭고기를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피로감 또는 묘한 무기력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증상을 재가열된 음식과 연결짓지 못한 채 지나치곤 하죠. 하지만 문제는 소화불량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재가열된 단백질은 체내에서 저강도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종 당화산물 에지스,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반복적인 고온열에 노출되면 생성되는 이 화합물은 혈관, 장기, 신경계에 서서히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AGE는 단순한 염증 유발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 물질은 심장질환, 인슐린 저항성,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즉, 닭고기를 반복해서 재가열해 먹는 아주 단순한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닭가슴살을 여러 개 구워서 냉장고에 보관해 둡니다. 화요일 점심, 간단히 전자레인지에 데워 점심 반찬으로 먹습니다. 닭고기의 질감이 약간 질기고 고무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약간 냄새가 나도 먹을 수는 있겠지 하고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미묘한 변화가 바로 단백질의 구조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해 몸이 소화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사소한 반복이 면역계, 신경계, 내분비계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미 관절염, 고혈압, 기억력 저하 같은 염증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체내에 쌓이는 저강도 염증은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집중력을 흐리게 하며 감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로감이나 무기력함은 자주 느끼면서도 그 원인을 음식에서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닭고기를 재가열하지 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닭고기를 다루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닭고기를 재가열해야 한다면 전자레인지보다 오히려 약한 불의 팬이나 오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열이 고르게 전달되어 단백질 구조 손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방법은 아예 닭고기를 차갑게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샐러드나 랩에 활용하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가능하다면 매번 먹을 양만 소량으로 조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장기적으로는 염증을 줄이고 에너지와 집중력, 면역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뿐 아니라 그 음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건강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닭고기는 여전히 영양가 높고
훌륭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하지만 조리 후에 다루는 방식에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그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5번째, 버섯을 다시 드면 균형을 잃습니다. 버섯은 고유의 풍미와 쫄깃한 식감, 그리고 탁월한 영양 성분 덕분에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식재료입니다.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 비타민 B군, 그리고 면역력을 지원하는 베타글루칸까지 다양한 건강 이점을 갖고 있죠. 크레미니, 표고, 느타리, 포토벨로 등 다양한 종류가 볶음, 수프, 오믈렛, 반찬 등 여러 요리에 활용됩니다. 심지어 심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 암 예방 효과도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버섯은 제가열에 매우 민감하며 이로 인해 맛과 식감은 물론 우리 몸이 버섯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채소와 달리 버섯은 복잡한 단백질, 효소, 섬세한 지방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선하게 조리할 경우 이 성분들이 적절히 분해되어 풍미가 살아나고 몸도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번 재가열하거나 전자레인지처럼 강한 열을 가하면 버섯의 구조는 더 이상 건강에 이롭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소화입니다. 재가열된 버섯은 단백질과 효소가 덜 분해된 형태로 다시 굳어져 장에서 소화되기 어렵게 됩니다. 그 결과 포만감이 아닌 더부룩함, 속쓰림, 복부 팽만감, 무기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를 쉽게 넘길 수 있지만 노년층은 소화효소 분비와 장의 운동성이 떨어져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소화불량을 넘어서 산화 스트레스,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우드로 이어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버섯을 보관할 때 플라스틱 용기나 밀폐되지 않은 채 수분이 많은 상태로 두면 그 안에서 산화가 촉진됩니다. 또한 재가열을 반복하면 버섯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지방이 산화되어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노화의 주범 중 하나로 심혈관 질환, 인지 저하, 만성 피로, 면역 저하 등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 약해진 노년층의 경우 버섯처럼 민감한 음식을 반복해서 잘못 보관하거나 재가열하면 쉽게 피로감, 뇌 안개, 브레인 퍽,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맛있는 크레미니와 느타리 버섯으로 리조또를 만들어 저녁 식사로 즐겼다고 합시다. 냉장고에 남은 음식을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날 전자레인지에 데워 다시 먹습니다. 그런데 버섯이 어제보다 질기고 물러지고 풍미가 약해졌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감의 변화가 아닙니다. 화학적 구조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 몸이 그 버섯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재가열된 버섯은 신선할 때 풍부하고 육즙 가득한 식감을 잃고 고무처럼 질기거나 물렁하게 변하며 맛도 탁해집니다. 이는 단지 요리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영양 가치의 손실이자 위장과 면역계에 부담을 주는 변화인 것입니다. 특히 복부 팽만, 잦은 트림,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중장년층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기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리 후 버섯을 신중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남은 버섯 요리는 수분이 차기 쉬운 플라스틱 용기보다 유리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재가열이 필요하다면 전자레인지보다 약불의 팬이나 오븐에서 천천히 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차가운 상태로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은 버섯을 샐러드에 올리고 올리브유, 레몬즙, 신선한 허브와 함께 먹으면 뜨겁게 먹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한 끼 분량만 조리하여 아예 보관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이처럼 아주 사소한 식습관 하나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가열된 버섯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는 위장과 면역계, 심혈관계의 부담을 줄이고 몸을 더 가볍고 에너지 넘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뿐 아니라 어떻게 보관하고 조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